비켜! VIP 호주문입니다. 야, 앞에 한호지 좀 치워! 금요일 밤 서울 성심병원 응급실은 전쟁터였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의료진의 고함 소리가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비켜요! 비켜! VIP 환자분입니다! 야, 앞에 할아버지! 좀 치워! 들것 위에 누운 사람은 다름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벼운 타박상인 듯 했지만 의료진 10수명이 달라붙어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통로 한 구석, 휠체어에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흙이 묻은 작업 바지, 그리고 검게 그을린 얼굴, 밭일을 하다가 쓰러져 구급차를 타고 온 장만석 옹이었습니다. 저기 간호사 양반, 나 숨이 좀 가쁜데. 장만석이 떨리는 손을 들어 지나가는 간호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국회의원 아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금 급한 환자분이 오셔서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간호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응급실의 소음에 묻혔습니다. 장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응급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 자신이 이 병원을 세울 때 다짐했던 문구,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과 의술을 이라는 액자가 로비 어딘가에 걸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겪고 있는 현실은 그 문구와 정반대였습니다. 찰과상을 입은 VIP는 특실로 모셔지고 신부전 증세로 숨이 넘어가는 자신은 복도 찬바람을 맞으며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병원이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는고. 장만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통증보다 마음의 통증이 더 심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추우시죠? 이거라도 덮고 계세요.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제 막 입사한 신입 간호사 이정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의료진들이 VIP에게 몰려가 있는 사이 홀로 방치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정인은 장만석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하더니 안색이 변했습니다. 맥박이 너무 불규칙해요. 선생님, 여기 환자분 좀 봐주세요. 상태가 안 좋아요. 정인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당직 의사들은 모니터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 이 간호사. 그냥 노인성 부정맥이야. 수액 하나 달아드리고 대기시켜. 지금 박 과장님 내려오시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때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박태민 과장이 위풍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날카로운 눈매, 스타 의사로 방송까지 타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는 국회의원 아들이 누워있는 침대로 직행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많이 놀라셨죠? 제가 직접 집도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흉터 하나 안 남게 해드리겠습니다. 박 과장은 찰과상 환자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인이 참다 못해 박 과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과장님, 저쪽 할아버지 환자분, 호흡곤란이 심해지셨어요. 청진이라도 한 번만. 박 과장은 정인을 벌레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이 간호사 지금 내 말 끄는 거야? 저 할아버지 보호자는 왔어? 입원 보증금은 낼 수 있대? 딱 봐도 행례병자 같은데 검사비 안 나오면 내가 낼 거야? 박 과장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시렸습니다. 하지만 환자잖아요.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정인의 말에 박 과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여기가 자선단체야? 병원도 기업이야. 돈 안 되는 환자 붙잡고 있어봤자 적자만 나. 적당히 진통제 놔드리고 돌려보내. 나는 지금 VIP 수술 들어가야 하니까. 장만석은 휠체어에 앉아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돈 안 되는 환자.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의사들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다니. 장만석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썩어 빠진 병원의 환부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도려내기로. 우여곡절 끝에 정인의 도움으로 장만석은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배정받은 곳은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북쪽 구석방 6인실인 404호였습니다. 좁은 병실에는 앓는 소리를 내는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할아버지,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상가 자리는 추가 요금이 있어서. 정인이 미안해하며 침대 시트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등만 대면 자는 거지, 뭐. 장만석은 침대에 누우며
병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옆 침대에는 다리가 부러진 일용직 노동자가, 맞은편에는 폐렴에 걸린 독거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간호사가 들어올 때마다 눈치를 보았고 의사가 회진을 돌 때면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이번 달 병원비가 또 밀렸네. 쫓겨나면 갈 데도 없는데. 옆 침대의 노동자가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태민 과장이 전공의들을 대거 이끌고 회진을 돌고 있었습니다. 자, 401호 VIP 환자분은 상태 아주 좋으십니다. 내일 특식으로 전복죽 올려드리고 병실 온도 24도로 맞춰. 박 과장의 목소리는 404호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벌컥 열더니 병실 안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문턱에 서서 차트만 훑어보았습니다. 여기는 뭐 특이사항 없지? 약만 제때 주고 병원비 밀린 사람들은 원무과의 명단 넘겨서 퇴원 독촉하라고 해. 그는 환자들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404호 환자들은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병원의 회전율을 갉아먹는 악성 재고일 뿐이었습니다. 장만석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의사 양반. 나 가슴이 계속 답답한데 청진기 한 번만 대주면 안 되겠소? 박 과장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장만석을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엑스레이 다 찍어봤는데 이상 없어요. 그냥 늙어서 그런 거니까 주는 약이나 잘 드세요. 저 바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장만석은 닫힌 문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바쁘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바쁜 게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날 밤 장만석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탕비실에서 들려오는 은밀한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태민 과장과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희 신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드린 리베이트는 차명 계좌로 넣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근데 그 약 부작용 보고가 좀 있던데 괜찮겠어? 에이, 과장님. 어차피 6인실에 있는 노인네들한테 쓸 건데요, 뭐. 설사 좀 한다고 죽게 하겠습니까? 그 대신 단가가 싸니까 병원 수익은 2배로 남죠. 자네 역시 사업 수완이 좋아. 그래, 404호나 405호 같은 보험 환자들한테 쫙 뿌려. 어차피 그 사람들 약이 뭔지도 몰라. 벽 뒤에 숨어듣던 장만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작용이 있는 싸구려 약을 돈 없는 환자들에게 실험하듯 쓰고 있다니. 이것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장만석이 평생을 지켜온 의료윤리가 바닥에 내팽개쳐진 순간이었습니다. 장만석은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김비서냐? 나다. 지금 당장 감사팀 소집해라. 그리고 내일 아침 병원 이사회 긴급회에 잡아라. 이사장님, 입원해 계신 거 아니셨습니까? 몸은 괜찮으신지요? 내 몸이 문제가 아니다. 병원이 암에 걸렸다. 내 손으로 도려내야겠어. 전화를 끄는 장만석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는 병실로 돌아와 자신의 수액줄을 바라보았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링거줄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 약이 환자를 살리는 약인지 아니면 의사의 배를 불리는 독약인지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이 발칵 뒤집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VIP 병동에 입원해 있던 건설사 회장의 사모님이 자신의 애완견을 데리고 병원 로비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우, 우리 뽀삐 답답했지? 여기서 산책 좀 하자. 사모님은 개 목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로비를 활보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누구 하나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박태민 과장은 옆에서 알랑거리며 개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강아지가 참 귀티가 나네요. 털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그럼요. 박 과장님. 우리 뽀삐가 웬만한 사람보다 돈이 더 들어요. 호. 그때 검사를 받으러 가던 장만석의 휠체어가 개줄에 걸려 멈춰 섰습니다. 개가 놀라서 캉캉 짖어대자 사모님이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냄새나는 할아버지가 어디 감히 우리 뽀삐 앞길을 막아. 박 과장이 득달같이 달려와 장만석의 휠체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봐요, 할아버지.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사모님 놀라시게. 휠체어가 휘청거리며 장만석이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링거 거치대가 쓰러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흙 묻은 환자복을 입은 노인이 차가운 로비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은 노인을 일으키기는커녕 개를 안고 있는 사모님에게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병원 관리가 소홀해서 이런 잡상인 같은 환자가 돌아다녔네요. 뽀삐 안 다쳤나요? 바닥에 쓰러진 장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박 과장과 마주쳤습니다. 의사 양반. 개가 사람보다 귀한가? 장만석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박 과장은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당연하지. 이 개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견이고 할아버지는 병원비도 밀린 골칫덩어리잖아.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요. 네. 그 순간 병원 정문으로 검은색 세단 행렬이 들이닥쳤습니다. 병원 임원진과 이사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성심의료재단 감사팀이라는 조끼를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박스를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박 과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사회에 있다고 들었는데 왜 로비로 오시지? 맨 앞에 서 있던 병원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와 바닥에 쓰러진 장만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장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가 감히 이사장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낡은 환자복을 입고 쓰러진 장만석에게 꽂혔습니다. 박태민 과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사장님이라니요? 병원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노인네가 누군지 알고 무릎을 꿇으세요? 박태민 과장의 목소리가 로비의 정막을 깨고 날카롭게 찢어졌습니다. 그는 눈앞의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발로 걷어찬 흙 묻은 환자복을 입은 이 초라한 노인이 병원의 설립자이자 재단 이사장인 장만석이라니.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의 오만한 뇌가 현실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박 과장의 바짓단을 잡아채며 소리쳤습니다. 박 과장, 너 미쳤어. 당장 무릎 꿇지 못해. 이분이 바로 장만석 이사장님이시다. 박 과장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거짓말. 이사장님은 은퇴하시고 시골에 가셨다고.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장만석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 있던 감사팀 직원이 부축하려 했지만 장만석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는 흙먼지가 묻은 환자복을 툭툭 털어내고 굽어있던 허리를 꼿꼿하게 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로비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장만석은 박 과장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올라왔지? 내 병원이 얼마나 잘 돌아가나 보려고 왔는데 개판이더구먼. 아니, 개가 상전인 판이니 개판보다 더하군. 장만석의 시선이 박 과장 옆에서 멍하니 서 있는 VIP 사모님과 그녀의 개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모님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개를 품에 안으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 과장, 자네가 아까 그랬지? 이 개가 나보다 귀하다고. 병원비 밀린 환자보다 명품 개가 더 대우받는 게 자네가 배운 의술인가? 장만석의 호통에 박 과장의 다리가 후들거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아니, 이사장님 그게 아니라 저는 VIP 고객 관리가 병원 경영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닥쳐라. 장만석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경영. 내 놈이 하는 건 경영이 아니라 장사야. 그것도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아주 더러운 장사. 박 과장은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시선 높이가 장만석의 낡은 운동화와 같아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걷어찼던 그 신발이었습니다. 로비의 소란을 듣고 병실에 있던 환자들이 하나둘씩 몰려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404호 6인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일용직 노동자, 폐렴 걸린 독거노인. 그들은 링거대를 끌고 나와 자신들과 똑같은 낡은 환자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병원장과 과장을 호령하는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분 우리 옆 침대 할아버지 아냐? 맞아. 어제 숨가쁘다고 했는데 저 의사가
거들떠보지도 않았잖아. 환자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장만석은 감사팀장에게 손짓했습니다. 김 팀장, 지금 당장 박태민 과장 진료실과 연구실 압수수색해. 그리고 원무과서버 열어서 최근 3년치 VIP 진료 내역이랑 일반 환자 진료 거부 내역 싹 다 뽑아와. 네, 알겠습니다. 건장한 감사팀 직원들이 우르르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박 과장은 사색이 되어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안 됩니다. 거기에는 제 개인적인, 아니 환자 정보가. 장만석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개인적인 제약회사 리베이트 장부라도 숨겨뒀나 보지. 어제 탕비실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떠들더구먼. 싸구려 약 써서 수익 남긴다오. 그 말에 로비에 있던 환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뭐야? 우리한테 쓴 약이 싸구려였어? 어쩐지 약을 먹어도 낫질 않더라니. 환자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404호 환자들이 제일 먼저 박 과장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나쁜 놈아. 우리가 돈 없다고 실험용지 취급을 해? 박 과장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장에게 구원의 눈빛을 보냈지만 병원장은 이미 장만석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린 후였습니다. 썩은 동아줄은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눈치만 보던 VIP 사모님이 용기를 내어 나섰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보세요. 이사장님인지 뭔지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 뽀삐가 놀라서 떨잖아요. 내가 여기 병원에 기부한 돈이 얼만데 이런 꼴을 보여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장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개가 놀란 건 걱정되고 여기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십니까? 아니, 사람이랑 개랑 같아요? 우리 뽀삐는 족보 있는 가문 출신이라고요. 사모님의 망발에 주변 환자들은 혀를 찼습니다. 장만석은 원무과 직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환자분, 아니 이 개 주인분, 지금 당장 퇴원 수속 밟으세요. 뭐라고요? 태연, 내가 누군지 알고. 누구긴요. 병원을 애견 카페로 착각한 몰상식한 손님이죠. 우리 병원은 사람을 고치는 곳입니다. 개를 치료하고 싶으면 동물병원으로 가시고 본인 인격을 치료하고 싶으면 저기 산속절에나 들어가시오. 이 노인네가 진짜. 사모님이 꽥 소리를 질렀지만 장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운운하셨는데 당신이 낸 기부금 도로 가져가시오. 그 더러운 돈으로 우리 환자들 약 사주는 것보다 내가 농사지은 배추 팔아서 약 사주는 게 훨씬 깨끗하니까. 장만석의 속 시원한 일갈에 로비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와, 사이다다. 이사장님 멋지다.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모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개를 안고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족보 있는 개 뽀삐도 꼬리를 내리고 낑낑거리며 주인을 따라갔습니다.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장만석은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이 간호사 어디 있나? 이정인 간호사. 구석 기둥 뒤에 숨어있던 정인이 깜짝 놀라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는 겁이 났습니다.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사실은 이사장님이었다니. 혹시 자신이 실수한 건 없는지, 싸구려 도시락을 나눠드린 게 결례는 아니었는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이사장님. 정인이 모기만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404호 구석 자리를 들여서. 장만석은 성큼성큼 다가가 정인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거친 손을 뻗어 정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개 들게. 자네가 왜 죄송한가? 이 병원에서 나한테 유일하게 사람 대접을 해준 게 자네인데. 정인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장만석이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들 내가 돈 없는 노인네라고 무시할 때 자네만 내 손을 잡아주고 맥을 짚어줬어.
그리고 추울까봐 담요도 덮어줬지.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제 응급실 복도에서 객사했을지도 몰라.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인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장만석은 병원장과 다른 의사들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똑똑히 보시오. 이 신입 간호사가 여기 있는 그 어떤 명의보다 훌륭하오. 의술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이 젊은 친구만 알고 있었어. 부끄럽지도 않나? 의사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장만석은 다시 정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정인 간호사, 자네 같은 직원이 내 병원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 오늘부로 자네를 수간호사 대우로 승격시키고 해외 의료 연수 전액 지원하겠네. 가서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오게. 이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정인은 감격에 겨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 동료 간호사들도 그녀를 안아주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당연한 이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감사팀 직원들이 박스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장님, 찾았습니다. 박태민 과장 진료실 금고 안에 있던 이중 장부와 차명 계좌 통장들입니다. 박태민 과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아, 안 돼, 내 돈. 감사팀장이 장부를 펼쳐 장만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3년간 H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금액만 2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환자들에게 임상시험 단계인 약물을 무단으로 투여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장만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0억. 그 돈을 챙기려고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걸었단 말이냐. 내 놈은 의사가 아니라 살인마야. 장만석은 병원장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경찰 불러. 횡령, 배임, 의료법 위반,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모조리 다 적용해서 고소해. 내 돈을 써서라도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서 저놈이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게 만들어. 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병원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박태민 과장은 양손에 수갑을 찬 채 경찰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환자들이 그를 향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잘 가라 돌팔이. 콩밥 먹으면서 반성해라. 박 과장은 마지막으로 장만석을 쳐다보며 애원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 병원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장만석은 404호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헌신. 자네가 헌신한 건 자네의 욕망뿐이야. 가서 자네가 무시했던 그 환자복보다 더 낡은 죄수복을 입고 404호보다 더 좁은 독방에서 평생 참회하게. 박 과장은 고개를 떨구고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그가 떠나자 병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정의롭고 따뜻한 평화였습니다. 장만석은 긴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환자복의 깃을 여몄습니다. 이제야 속이 좀 뚫리는구먼. 병원장, 지금 당장 시설팀 불러. 장만석 이사장의 명령은 거침없었습니다. 박태민 과장이 경찰차에 실려간 직후 그는 곧바로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일반 환자들은 출입조차 통제되었던 성심 VIP 센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금태 두릅문, 호텔 스위트룸 뺨치는 가구들, 404호 6인실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장만석은 지팡이로 텅 빈 VIP 병실의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야, 이 넓은 방에 환자 한 명 누워있고 저 아래 6인실에는 환자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엉켜 있어. 이게 병원이야? 호텔이야? 병원장은 식은땀을 닦으며 쩔쩔맸습니다. 그게 수익성을 맞추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수익성. 사람 목숨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이 어디 있어? 장만석은 벽에 걸린 VIP 전용이라는 팻말을 지팡이로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 팻말이 박살났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공사 시작해. 이 쓸데없이 넓은 VIP 병실들 전부 벽 허물고 일반 병실로 개조해. 돈 없어서 수술 못 받는 사람들, 입원실 없어서 응급실 복도에서 쪽잠 자는 사람들 다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 하지만 이사장님, 그러면 적자는 내 개인 재산 털어서라도 메울 테니까 잔말 말고 시행해. 그리고 원무과의 지시에서 404호 환자들 밀린 병원비 재단복지기금으로 전액 탕감 처리해. 그분들이 병원비 내기 싫어서 안 냈겠나? 살다 보니 힘들어서 그런 거지. 장만석의 파격적인 지시에 뒤따르던 의료진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수익 창출만 외치던 병원의 공기가 단 하루 만에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혁명이었습니다. 흙 묻은 환자복을 입은 노인이 일으킨 아름다운 혁명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병원 식당 조리장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사장님이 식사를 하신다는 소식에 최고급 한우와 자연산 송이버섯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장만석이 향한 곳은 병원장실이 아닌 다시 404호 병실이었습니다. 식사 나왔습니다. 배식 카트가 들어오고 환자들 앞에 플라스틱 식판이 놓였습니다. 밥과 밍밍한 국, 그리고 김치 몇 조각. 여느 때와 다름없는 병원 밥이었습니다. 장만석은 자신의 침대였던 구석 자리에 앉아 식판을 받았습니다. 이사장님, 여기서 드시게요? 옆 침대의 일용직 노동자가 깜짝 놀라 숟가락을 들지도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옆에서 끙끙 앓던 할아버지가 병원 주인이었다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장만석은 껄껄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니, 동생. 아까는 형님 하더니 왜 갑자기 어려워해? 나 그냥 농사짓는 노인네야. 밥 식기 전에 얼른 들어. 장만석은 국에 밥을 말아 한술 크게 떴습니다. 간이 좀 심심하긴 한데 먹을 만하구먼. 우리 병원 조리장들이 고생이 많아. 그 소탈한 모습에 404호 환자들도 긴장을 풀고 하나둘 숟가락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비 탕감해 주셨다는 얘기 들었으며 제가 몸 나으면 막노동을 해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노동자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갚긴 뭘 갚아. 건강해져서 가족들하고 삼겹살이나 한번 구워 먹어. 그게 갚는 거야. 장만석은 자신의 반찬으로 나온 생선 조림을 노동자의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폐렴 걸린 독거노인에게는 자신의 요구르트를 건넸습니다. 그날 404호 병실에서 먹은 밥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는 꿀맛이었습니다. 차가운 병실 공기가 사람의 온기로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구치소. 가슴에 404라는 수인 번호를 단 박태민은 차가운 독방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수인 번호는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병실 호수와 같았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배 아파. 박태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성 위경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철창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교도관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의사예요. 지금 유경련이 왔다고요. 한참 뒤에야 교도관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뒤이어 구치소 의무관이 도착했습니다. 박태민은 구세주를 만난 듯 외쳤습니다. 선생님, 저 아시죠? 성심병원 박 과장입니다. 빨리 진경제 좀 놔주세요. 아니, 외부 병원으로 이송 좀 시켜주세요. 하지만 의무관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철창 너머로 알약 2개를 던져주었습니다.
성심병원 박 과장님, 뉴스에서 봤습니다. 리베이트 20억? 대단하시더군요. 근데 여기는 구치소라서요. VIP 대접은 못 해드립니다. 그냥 소화제나 드시고 참으세요. 죽을 병 아니니까. 뭐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돌팔이 같은 놈이. 박태민이 악을 썼지만 의무관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나도 당신네 병원 환자였으면 404호에 처박혀서 싸구려 약이나 먹었겠지? 억울해. 억울하면 출소해서 병원 하나 차리시던가. 의무관이 사라진 복도에는 박태민의 신음소리만 남았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지위가 없으면 아픈 사람은 그저 서러운 약자일 뿐이라는 것을, 자신이 환자들에게 줬던 모멸감이 그대로 되돌아와 그의 뼈를 깎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성심병원 로비에는 더 이상 VIP 센터 안내판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취약계층 무료진료소라는 따뜻한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밝고 활기찼습니다. 의료진들은 환자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환자들 역시 의료진을 신뢰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박태민 과장이 떠난 자리에는 실력은 좋지만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방으로 좌천되었던 양심적인 의사들이 돌아가 채웠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스테이션에는 수간호사 배지를 단 이정인이 씩씩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해외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이제 후배들에게 제2의 장만석이라 불리며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수간호사님, 응급 환자 들어옵니다. 행여 병자분이신데 의식이 없으세요. 후배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에 정인은 주저없이 뛰어나갔습니다. 보호자 유무 확인하지 말고 바로 처치실로 옮겨요. 원무과에는 제가 보고할 테니까 검사부터 진행하세요. 1년 전 돈 없는 환자 앞에서 쩔쩔매던 신입 간호사는 이제 없었습니다. 생명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단호하고 용감한 의료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인은 환자의 맥박을 확인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사장님, 보고 계시죠? 저 약속 잘 지키고 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걸린 액자.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과 의술을. 50년 전의 그 문구가 이제야 비로소 제 색깔을 찾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배추밭. 따가운 가을 햇살 아래 밀짚 모자를 쓴 장만석은 밭고랑에 앉아 배추 벌레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1년 전 병원에서 입었던 환자복만큼이나 낡고 흙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새참 드세요. 동네 이장이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장 왔는가? 안 그래도 목이 칼칼하던 참인데 잘 왔네. 장만석은 흙 묻은 손을 대충 털고 막걸리 한 사발을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우편 배달부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만석 어르신, 서울에서 편지 왔어요. 장만석이 받아든 편지 봉투에는 성심병원 간호부 일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환하게 웃고 있는 의료진과 건강을 되찾아 퇴원하는 환자들의 단체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이정인 수간호사의 손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병원은 아주 건강합니다. 404호에 계셨던 김씨 아저씨도 완쾌하셔서 다시 일터로 나가셨어요. 이사장님이 입으셨던 그 낡은 환자복, 저희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장만석은 사진을 보며 허허 웃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주름 사이로 기쁨의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그래. 병원이 건강하면 된 거지. 나는 배추나 건강하게 키우면 되고. 그는 편지를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고 다시 호미를 들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그의 손길은 환자의 환부를 어루만지는 의사의 손길처럼 섬세하고 따뜻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별건가? 배고픈 사람 밥 먹이고, 아픈 사람 약 주고, 추운 사람 안아주면 그게 명이지. 바람이 불어와 장만석의 밀짚 모자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마치 그를 찬양하는 박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404호의 낡은 환자복을 벗어던지고 흙 묻은 작업복을 입은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였습니다. 에필로그. 몸이 아플 때 찾는 곳이 병원이지만 마음이 아플 때 치료약은 결국 사람의 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위에는 아픈 마음을 안고 홀로 404호에 누워있는 이웃은 없나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극장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